닭이나 오리와 달리 거위들은 채식 위주로 먹이 활동을 한다. 그래서 그런지 거위들을 키워보면 확실히 풀이나 채소를 굉장히 좋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거위들의 습성을 고려해보면 겨울은 특히나 거위들에게 있어서 잔인한 계절이다. 좋아하는 풀을 마음껏 먹을 수도 없는 데다가 하필이면 이 시기가 거위들의 산란철과 겹쳐져 있기 때문이다. 많은 영양분을 필요로 하는 거위들에게 소서류와 채소를 먹이긴 하지만 거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을 먹기 위해 농장 이곳저곳을 누비고 다닌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 농장의 위치가 남쪽 지방에 있어서 한겨울에도 약간의 풀이 자란다는 것이다. 지금 덕이 그룹 거위들은 풀을 먹기 위해 이곳에서 꽤 멀리 떨어진 곳으로 떠났고 레오 그룹과 크림 그룹 거위들만 남았다. 좌측에 있는 두 마리는 레오 그룹이고 우측에 있는 한 마리는 크림 그룹이다. 암컷 거위들은 수컷과 달리 싸움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고 대체로 온순한 편이다. 그렇다고 해서 닭이나 오리만큼 온순하다는 말은 아니다. 그런데 근처에 있던 레오가 갑자기 오면서 크림 그룹의 토리를 위협한다. 자기 그룹에 속한 암컷 거위들이 채소를 먹도록 하기 위해 힘없는 다른 그룹의 암컷을 몰아내는 것이다. 결국 토리는 채소를 더 먹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이처럼 거위들의 세계에는 닭이나 오리에게서 볼 수 없는 집단 이기심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것은 자신의 암컷들에 대한 보호 본능이 심한 수컷 거위들에게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다. 때마침 반반이와 데이트 중이던 크리미가 토리가 있는 곳으로 다가오기 시작한다. 그런데 레오는 자신의 암컷 거위들을 내버려둔 채 혼자 도망을 가기 시작한다. 그리고 뒤이어 레오의 암컷 거위들도 도망치듯 자리를 떠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열 4위였던 크리미는 레오를 물리치고 서열 3위가 되었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무리의 암컷 거위들 간의 서열은 결국 남편 거위의 서열에 따라간다. 여자 팔자는 남자에게 달렸다는 옛말처럼 암컷 거위들의 팔자 또한 수컷 거위들에게 달린 셈이다. 결국 레오 그룹 거위들은 모두 쫓겨나고 크림 그룹 거위들만 남았다. 맛있게 배춧잎을 먹는 토리와 반반이 지금은 비록 서열 3위에 작은 무리를 이끌고 있지만 앞으로 1년 뒤 새로운 산란철이 다가오면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일이다. 크리미가 덕이를 물리치고 서열 1위가 될 수도 있고 그레이가 다시 재기해 잃었던 권력을 되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언젠가부터 놀부 가족이 옆에 와서 사료를 먹고 있다. 하지만 크리미는 엄마에게 다가가지 않는다. 지금은 자신의 암컷 거위들을 챙겨야 하기 때문이다. 놀부 가족은 그동안 큰 닭장 주변에는 잘 다가오지 않았다. 이곳에 오면 다른 수탉들 때문에 자신의 암탉들이 스트레스 받기 때문이다. 특히 성욕이 강한 흥부가 계속해서 캔디에게 들이대는데 함께 자란 놀부는 흥부와 싸움도 못한 채 지켜보기만 한다. 더 큰 문제는 자신을 키워준 엄마 닭을 몰라보는 골드의 행동에 있다. 안타깝게도 거위만큼 기억력이 좋지 못한 닭은 그들에겐 본능이지만 인간의 잣대로 보면 패륜적인 행동을 일삼는다. 그래서 수탉 2마리를 무리해서 격리시키기로 했다. 이렇게 정하기까지 마음이 많이 힘들었지만 녀석들의 본능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많은 암탉들을 생각하면 어쩔 수가 없다. 대신 임시로 닭장을 만들어주고 나중에는 녀석들을 위한 큰 닭장을 하나 만들어줄 생각이다. 결국 우려하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놀부 가족 외에 다른 닭들도 이쁜이의 아지트를 알아버린 것이다. 태양이와 녀석의 암탉들은 땅에 떨어진 사료를 먹기 위해 수시로 이곳에 들린다. 그래서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외부 환경에 민감한 이쁜이는 점점 아지트에 쉽게 오지를 못하고 있다. 이쁜이의 생존을 위해 뭔가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 같다. 아지트를 빼앗긴 놀부 가족도 바깥에서 머무는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 점은 오히려 다행스런 일이다. 그 다음 날부터 이틀 정도 시간을 내어서 임시 닭장을 만들고 있다. 앞으로 수탉들이 살게 될 제대로 된 닭장은 지금 여유 시간이 없어서 만들어줄 수가 없다. 물론 자유롭게 살던 녀석들이 살기엔 임시 닭장이 너무 작지만 지금으로선 이 정도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내가 수탉 2마리를 닭무리로부터 격리시키기로 마음먹은 결정적인 계기가 있다. 지난번 내 영상 중에 폐계 출신 암탉들 중 한 마리가 그 사건 이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다. 그 녀석은 그날 받은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해 하루의 상당 시간을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살아가는 불쌍한 녀석이다. 하루 중 일부 시간 동안 제정신이 돌아오면 사료도 먹고 정상적인 삶을 살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멍하니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낼 만큼 정신질환이 심하다. 하지만 나는 녀석이 살아가는데 크게 문제되지 않았기에 그냥 지켜보는 수준으로 방관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흥부어 골드가 수시로 그 녀석을 강제교미하며 괴롭히기 시작했다. 다른 암탉들은 교미를 거부하거나 재빨리 태양이 옆으로 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식으로 위기를 모면했지만 정신질환을 앓는 그 녀석은 그런 행동을 못한 것이다. 결국 수탉들 때문에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은 그 녀석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고 숨어 지내게 되었다. 상황이 이렇게 된 이상 더 이상 수탉 2마리를 무리해서 함께 지내게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타이를 잊지 못하는 시청자들이 많은 것 같아 마지막 영상은 타이의 근황을 소개하고자 한다. 오른쪽 다리에 있는 깃발은 빨간색 완장처럼 타이의 명성은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가고 있다. 거위들의 횡포가 유난히 심했던 2년 전 여름, 혜성처럼 등장했던 슈퍼히어로. 양계장에서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깃털도 옹성했던 타이는 난생 처음 보는 거위들에게 대들었고 덕분에 이곳 작은 숲속은 잠시나마 평화로웠다. 우리가 보기엔 불의에 맞서 싸운 용감한 암탉으로 평가하지만 녀석에겐 그저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을 것이다. 비록 무공을 모두 잃고 초야에 묻혀 운둔 생활을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사건 이후 거위들이 닭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제 더 이상 싸울 일이 없으니 남은 여생을 이곳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랄 뿐이다.